반갑습니다. 송재준입니다.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. 이번에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장제원 의원이 극단 선택을 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? 사실상 뭐 추정이 아니라 극단 선택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. 그 일련의 이제 그 사건을 좀 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 같은 경우는 장제원 의원이랑 좀 인연이 있습니다. 예전에 이제 그 자유한국당 시절에서도 장제원 의원이랑 인터뷰도 제가 하기도 했었고,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문제에 대해 가지고 노엘 씨가 있죠. 그 아들이 이제 그 뭐 행패를 부렸다라고 해야 되나? 길거리에서 뭐 논란이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을 때는 아들이 막 그렇게까지 큰 잘못을 한 것 같지도 않고 언론들이 너무 과하게 이제 뭐 비판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영상을 또 찍기도 하고 항상 그래서 아들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장지원 의원이 제가 느꼈을 때는 굉장히 그 각별하게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. 아들한테만 이렇게 화를 내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. 크게 막 혼을 내거나 항상 이 아들을 아끼고 이런 모습이 있었던 걸로 또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그 이번에 사실상 원래 그 장전 의원 같은 경우는 부산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얼핏 알고 있었습니다. 지방선거가 열리게 되면은. 그래서 뭐 부산시장 선거를 잘 준비하시나 싶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그 과거 한 10년 전이었나요? 그때 이제 그 성적으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여성이 등장을 했고 그 여성이 등장한 직후에 장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특유의 또 결단력 있는 모습으로 정면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. 바로 이제 그 탈당을 하고 이 문제가 끝나고 난 뒤에 돌아오겠다. 요게 이제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장제원 의원의 모습 아니었습니까? 지난번에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총선 때도 장제원 의원이 이제 그 못 받았었죠, 공천을. 그랬을 때 원래 사람 같았으면은 부산 사상구를 이제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제원 의원이고 게다가 이제 워낙에 지역 기반이 탄탄하신 분이기 때문에 삼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? 무소속으로 나갈 법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때도 그냥 아예 그냥 국회의원직을 포기하는 그런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였었고 이번에 논란이 처음 터졌을 때도 똑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정확하게 이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그 장제원 의원이 사퇴를 하고 난 뒤에 탈당을 하고 난 뒤에 이 사건이 좀 잠잠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정국 이거랑 맞물리게 되면서 어떻게 된 것인지 JTBC 이런 언론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이슈를 다시금 키우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. 사실 이제 그 정치인으로서 뭐 공인 아니겠습니까? 장전에 뭐 잘했다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인으로서 제가 봤었을 때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졌었거든요. 탈당을 하고 이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내가 돌아오지 않겠다. 그 이상으로 사실 뭐 정치인이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 수가 있겠습니까? 법적인 결과가 다 나온 것도 아닌데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한 달 정도였나?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JTBC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뭐 그 여성이 영상까지 가지고 있다. 호텔에서 뭐 이렇게 했다라는 그 영상까지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영상이 실제로 공개가 되기도 하면서 원래 이제 그 4월 1일 날 기자회견을 아침에 예정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였죠. 그리고 이제 그거를 결국에는 장제원 의원이 견디지 못하고 바로 이제 그 전날 극단 선택을 하게 됐고 그리고 4월 1일에 있었던 기자회견은 이제 그 취소가 되는 게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. 여러분들은 일단 그 장제원 의원에 대해 가지고 뭐 개인적인 호불호 뭐 이런 것들을 다 떠나 가지고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참 진짜 인생이라는 게 덧없구나. 비슷한 좀 감정을 느꼈던 게 박 전 시장 있죠. 그 서울시장이었던. 그 박 전 시장의 케이스 같은 경우도 장제원 의원의 케이스랑 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성의 어떤 그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박 전 시장이 극단 선택을 함으로써 이제 또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까? 사실상 그 박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을 뭐 연달아 몇 번이나 했었고 당시 이제 그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. 지금까지 만약에 그런 선택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력한 대권 후보로 거론이 될 겁니다. 장제원 의원과 그다음에 이제 박 전 시장 두 사람을 놓고 봤었을 때 모르겠어요.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만나볼 수 있는 제 주변에서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은 끝판왕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이 두 사람이거든요.
그렇지 않습니까? 사실 뭐 아무리 뭐 국회의원 뭐 그걸 한다라고 할지라도 3선 하기가 쉽습니까? 서울시장을 뭐 3번 하기가 쉽습니까? 제가 봤을 때 권력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속에서는 가장 최고치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두 사람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 두 사람조차도 여성과 관련된 그런 식의 문제, 그리고 또 자기 어떤 명예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고통을 견뎌내는 데는 그 명예와 권력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번에 장제원 의원의 사건을 통해서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이게 비단 그냥 뭐 권력 있는 사람한테만 그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죠. 우리 주변에서 뭐 심심찮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? 돈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조차도 뭔가 이렇게 부끄러운 자리에 빠지게 됐었을 때 그거를 결국에는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. 그리고 또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얼마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? 최근에 같은 경우도 뭐 김세론 씨도 그랬었고 뭐 김수현 씨 논란도 계속해 가지고 뭐 지금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숱하게 이제 그런 식의 논란들이 많이 있잖아요. 저는 그런 거를 보면서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세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어떤 욕망들, 그게 이제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막 교훈을 얻는다라는 게 조금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약간 좀 교훈 아닌 교훈을 느낍니다. 내가 암만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뭔가 극단 선택을 했던 사람만큼 돈을 벌 수 있을까? 암만 내가 뭐 유명해진다라고 해도 그 연예인만큼이나 유명해질 수 있을까? 암만 내가 뭐 권력을 추구한다라고 할지라도 저런 사람보다 권력을 내가 많이 얻을 수 있을까?라고 질문해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노거든요. 그렇다 보면은 결국에는 뭔가 이렇게 우리가 세속적인 거 말고 추구해야 되는 진짜 본질적인 가치가 따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. 지금 이제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 훈수를 둘 입장도 아니고 뭐 교훈을 뭐 드릴 뭐 그런 입장도 당연히 아닙니다만 저는 적어도 이번에 장제원 의원의 이 케이스를 보면서 너무나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고 그리고 또 그 피해자 분도 너무나 좀 안타깝고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제가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이라는 것은 그렇게 급하게 살 필요가 없구나. 막 이렇게 막 아둥바둥하면서 뭐 돈 뭐 조금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막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, 그리고 뭐 주변 사람들 간의 뭐 관계 때문에 막 사사로운 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조금 하나 뭐 누가 저 같은 경우는 뭐 저 공격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이 뭐 한두 사람입니까? 뭐 세고 세였잖아요, 그렇죠? 뭐 허구한 날 저를 이제 뭐 명예적으로 막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? 그런 거에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럴 필요가 굳이 없다. 인생이 덧없으니까 그냥 뭐 무의미하게 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운명론적인 어떤 삶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. 덧없다라고 해가지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덧없다라고 했었을 때 진짜로 본질적인 게 무엇인지 진짜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더 예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닐지. 제가 뭐 간단한 뭐 일화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. 거기 어딥니까? 그 한남동 거기에서 제가 이제 좀 늦은 시간에 술을 좀 마셔 가지고 택시를 이제 그 탔는데 택시를 이제 그 타고 갈 때 이제 그 카카오티 같은 거 보면은 몇 시에 도착할지 이런 게 뭐 도착 예정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까? 제가 아직도 그 충격적이라 가지고 시간이 기억나. 12시 33분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제가 도착지로 찍었던 곳이 12시 33분으로 예정이 나오더라고요. 근데 막 기사님이 이제 막 택시를 탔더니만 미친 듯이 그냥 막 광속으로 막 달리는 거예요. 막 요렇게 끼어들었다가 막 저렇게 끼어들고 야 이거 진짜 나 이렇게 진짜 생명이 끝나나 싶을 정도로 막 어마어마하게 막 열심히 달려가시더라고요. 신호도 막 어기고 무슨 막 끼어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. 옆에 막 크락션 막 울리고.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. 카카오티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운전해 가지고 도착하는 예정 시간을 보여주겠습니까? 아니겠죠. 뭐 지킬 거 다 지키고 과속하지 않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갔었을 때 도착하는 시간을 보여주는 게 그 이제 내비에 찍히는 시간 아니겠냐고.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운전한 그 시간을 보여주겠냐고요. 그러면 그렇게 미친 듯이 운전했었을 때 과연 얼마나 시간을 단축을 했냐? 제가 딱 기억나는데 딱 1분 단축되더라고요. 32분에 도착하더라고요. 12시 32분. 야 제가 진짜 그때 많은 거를 좀 느꼈습니다. 막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그 기사님이 뭐 그 기사님 뭐 저기 뭐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사님이 막 그렇게 막 열심히 막 한다라 그래 가지고 과연 이분이 더 본질적인 일에 시간을 갖다가 쏟으실
겠으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막 사소하게 막 이렇게 차 끼어들고 해 가지고 시간을 막 10분 아끼겠다 이런 의지로 살아가시는 그 분께서 과연 인생의 진짜 본질적인 거에는 1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쏟을까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엔 의문이거든요. 이거는 이제 비단 그 택시 기사님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. 이런 어떤 주변에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명예도 있고 그리고 권력도 많은 이런 사람들이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생각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이 사례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택시 기사님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한 번쯤은 우리가 조금만 열심히 달려가다가도 한 번쯤 멈춰 가지고 도대체 우리 삶에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? 내 삶의 진짜로 본질적인 것은 무엇일까? 한번 질문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제가 영상을 좀 찍습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